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거나 독초인 까마종을 심을 수 있다. 심는 것이 무엇이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프록터의 부의 확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의 생각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6만 가지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 이상이 부정적이고 제한적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들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힘은 긍정의 힘보다 40배 강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긍정적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의식만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의식에 확신의 뿌리가 깊게 내려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 바프록터는 말합니다. 바프록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자기계발의 구루입니다.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주파수를 만들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주파수와 만날 때 보다 강력한 힘이 발생한다는 진동의 법칙을 설명하고 동시에 부와 성공을 부르는 잠재의식의 습관에 대해 설명하며 40년 넘게 독보적인 연설가이자 작가, 사업가로 활동했습니다. 무의식의 습관, 즉 패러다임의 변화가 운명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을 말합니다. 결국 무엇이든 잘 되는 사람들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은 운도 있겠지만 기저에는 잠재의식의 습관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도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를 떠나 인생 전반을 더욱 윤기 있고 활기차고 자기 효능감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하루 전반의 무의식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원의 책방에서 좋은 주파수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실까요?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으로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한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포기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를 알려주는 세미나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이 생각을 떠올리며 충격을 받았다.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왔는데도 나 역시 그 원리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아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거나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좀 더 생산적이거나 좀 더 빨리 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다. 우리 모두를 불에 태운다면 똑같은 상태로 사그라질 것이다. 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이다. 피부색과 몸의 크기, 성별은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 법칙들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도 없다.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 있다. 그렇게 깨닫고 나자 가슴이 벅차오르며 머릿속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랐고 왜 잘 되는지도 몰랐다. 정규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사업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걸 반드시 알아내겠어. 내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낼 거야. 나는 대공황 시대에 태어났다. 6살이 되던 해에는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다. 모든 물건이 배급되던 시대였고 오직 나쁜 소식만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그 누구도 어린아이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이 셋을 키워내야 했던 어머니는 입에 풀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1961년 건전지로 돌아가는 작은 전축으로 얼 나이팅게일의 오디오 강연을 처음 들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여태껏 그처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신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분명 그와 같으리라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주제에 매료되어 쉬지 않고 연구와 공부를 계속했다. 나이팅게일 코넌트에 들어간 이후 9년 반 동안
나는 왜 성공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의식적이고 면밀하게 집중했다. 그리고 결국 답을 알아냈고 이를 어떻게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사실 이 주제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심지어 아기도 배울 수 있다. 인간은 지성을 높이는 데 집착했고 깨우침을 얻는 데도 소홀했다. 두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딴 사람도 어떻게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깨우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깨우침이 핵심이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깨우치고 싶어 한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그 깨우침은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이 반영되고 깨우침이 부족할 때에도 성과로 나타난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바깥 세상에는 하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동기부여 작가이자 강사인 네빌 고다드는 이 점을 매우 잘 표현했다. 그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미래는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지적 능력을 지녔다. 세상의 다른 작은 생명체들은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녹아들지만 인간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지적 능력이 있기에 그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다. 보통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 고등 능력에 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기억,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이 6가지 경이로운 지적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있는 지적 능력은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개발은커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다. 상상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상상 속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지며 그 후 물리적인 결과로 바뀐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의 로켓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를 정확히 표현했다. 존 케네디가 폰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로 실어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두드러지는 생각,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생각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쉽고 편한 형태로 모습을 갖춰 시시각각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주의 제1법칙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그 형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영원히 반복한다. 원하는 세계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청명한 날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조각구름들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름은 점점 커지고 어두컴컴해지다 이내 콰르릉하고 물을 쏟아낸다. 그곳에 아주 오래도록 머물러 보면 그 물이 원래 나왔던 곳으로 바로 돌아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형태에서 형태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본래 나왔던 원천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관한 진실이다. 우리는 법칙에 따라 산다. 대부분 사람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끌고 갈 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큰 호의를 베풀면 큰 보답을 받는다. 우리가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론다 번의 시크릿이 출간되었을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 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활용하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우선 종이 한 장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문제를 써본다. 종이 위에 문제를 쓴 뒤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중심 생각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지운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읽어본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기술한 뒤 탁자의 다른 자리로 옮겨가 앉는다. 집에서는 식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사무실에서는 책상 한가운데 종이를 올려놓는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나이팅게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신적으로 나이팅게일의 기운을 받아보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곧 나는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 앞에서 나는 세상을 떠난 친구 웨인 다이어가 한 말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답은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다. 심지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꾼 다음에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여야 한다.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영혼에서 시작해 이성으로, 육체적 범주로 옮겨간다는 의미다. 언제나 영혼부터 시작해서 이성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의 순서로 나아가자. 영혼은 생각의 차원에 있다. 우리는 밖에서 안을 향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밖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당장의 성과만 보고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아래에서 위를 향해 움직인다. 그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야말로 막강한 능력이 발휘된다. 생각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레이저 광선마저 보잘것없게 만든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 효과는 신통했다.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일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매일 감사한 것 10가지를 써라. 거슬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보자. 펜과 메모장을 꺼내어 이렇게 묻자.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그냥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끼적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모두 다 적어보자. 샌디 갤러거와 함께 피닉스에서 세미나를 열었을 때의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모두 마친 후 도시를 뜰 예정이었는데 샌디가 몇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 샌디와 대화를 나눠야 할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 갑시다. 길을 건너요. 길 건너편에는 오래된 커피숍이 있었다. 커피숍에서 나는 냅킨 한 장을 뽑으며 말했다. 첫째, 당신이 감사하는 10가지 일을 써주세요. 둘째,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3명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셋째, 5분 동안 완전히 긴장을 풀고 명상을 한 다음 나머지 하루에 좋은 기운이 찾아오길 청해봐요. 그런 다음 나는 진아에게 전화했다. 진아는 30년 이상 함께 일해온 아주 뛰어난 비서다. 진아, 종이철을 하나 만들어서 복사 좀 해주시겠어요? 1시간도 안 되어 진아가 왔다. 종이철의 첫 장 맨 위에는 감사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에 샌디 갤리거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세로로 숫자 1부터 10까지 적혀 있었다. 샌디가 감사하는 일 10가지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3에게 사랑을 전하자. 그 밑에는 5분 동안 긴장을 풀고 하루 동안 인도받기를 구하자 라고 쓰여 있었다. 진아는 샌디를 위해 종이철을 3개 가져왔다. 샌디는 다음 날 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하와이에 가기로 했다. 각자 하나씩 쓸 수 있도록 종이철들을 챙겼다. 첫날 아침 어머니와 여동생은 샌디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 작업을 시작했고 곧 여기에 푹 빠지고 말았다. 이후 두 사람은 이 작업을 매일 아침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마 아직도 하고 있을 것이다. 감사는 우리를 우리의 근원과 엮어주는 태도다.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보자.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할 때 해로운 진동에 머물게 되는 이는 누구인가? 그 기운은 내게로 와서 통과해 갈 것이다. 묘책은 그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나에게로 흘러와 나를 통과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깃든 진동수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득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그 후에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하루 동안 인도받기를 구하자. 나는 매일 그렇게 한다. 샌디가 자기 경험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들은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모두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일들로 그녀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법정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녀는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상상했고 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가 몇 달간 고생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이는 내가 알려주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기술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사하는 느낌은 멋진 진동이다. 그 진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근원과 연결될 것이다. 사랑의 주파수를 맞출 때 얻게 되는 것들. 우리 자신을 사랑의 주파수에 맞출 때 사랑은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와 공명하는 것만 끌어올 수 있다. 완전히 귀납적인 공명이다. 이는 전기를 다루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몸이 전자기계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 집단이라고 해보자. 이 연습을 할 때 놀랍도록 멋진 진동수와 만날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절대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진다.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고 그 누구에게도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게 된다. 상황에 반응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긴장을 풀고 인도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 답이 얼마나 빠르고 아름답게 찾아오는지 감탄할 것이다. 그리고 답은 언제나 찾아올 것이다. 하루 중 어느 때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잠시 멈추도록 하자. 소소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잠깐 멈춰서 침묵하며 인도받기를 구하자. 그러면 언제나 답이 찾아올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더불어 감사일기를 쓸 수도 있다. 감사일기는 매우 유용하다. 내 생각에 아침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추기에 가장 좋은 때다.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일 10가지를 쓰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하루 동안 인도받기를 구하는 습관을 세우자. 때론 온종일 이 연습을 실천해 보고 싶을 수도 있다. 문제가 떠오르면 곧바로 일기에 기록하자. 이 감사일기를 평범한 메모로 활용하지 말자.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버겁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날 벌어지는 일에 그저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확신이 들 때 감사 일기를 꺼내자. 월러스 워틀스가 말했듯이 감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과정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될 유일한 문제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차분히 앉아 감사하는 일에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 감사는 경이로운 태도이며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책 어떠셨나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기본적인 무의식은 상당히 부정적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은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자신을 믿으며 무조건 안 된다거나 쉽게 벽을 세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감사의 씨앗을 마음속 깊이 심으면 우리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정원의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정원의 책방에서 만나요.